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7월 9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을 놓고 국민의힘이 완전히 자중 질환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고 헐뜯고 하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미국의 나토 정상회의 거의 참석하러 가 있죠. 안보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특히 집권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캐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속으로 캐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총선에 그러니까 뭐 개입하라 한 것 아닌가, 국정 개입이다, 뭐 이렇게 뭐 시비를 걸기도 하고, 또 전문이 공개가 됐죠. 문자 전문이 공개가 되니까 거기 댓글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또 조롱과 야유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에서 이 내전이 더욱더 좀 잠잠해지기는커녕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CBS에서 시작이 됐죠. 당시 CBS의 김규환 논설실장이 이 문제를 CBS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공작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그때 처음에 이것을 촉발한 CBS 방송 내용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이 공개돼서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권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그 말도 그때 오갔죠. 그리고 또 진중권 교수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이렇게 일종의 이 언론 플레이를 한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지는 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확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그때 총선에 공천을 받았다가 이 막판에 이 공천이 취소가 됐죠.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썼던 여러 가지 글들, 이런 것이 논란이 돼서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마지막에 취소 결정을 할지 말지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해찬 같은 이 공을 생각해서 정권 교체하는데 있었던 공을 좀 생각을 해서 공천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제가 일종의 뭐 호소 비슷한 것을 했는데, 결국은 공천이 취소가 됐죠. 자,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탈당을 하고, 그리고 낙선을 했는데,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개인 감정이 많이 있겠죠. 지금 이렇게 논란이 확산이 되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한동훈을 저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MBC 라디오, MBC, 이 상당히 적대적인 라디오인데, 정권에, 거기에 나가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가서 댓글팀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전문에 이런 게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것 중에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동지, 이 말도 또 야당에서 시비를 삼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이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댓글팀,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활용을 해서 그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을 했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적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댓글팀 이야기가 나서 민주당에서 이걸 논란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MBC에 나가서 비호적인 그 방송에 나가서 한 후보가 왜 이런 댓글팀이 있다는 오해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후보 측이 댓글틈을 꾸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쪽에서 댓글틈을 가동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 때 이거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때 여론 관리를 했다?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있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장관 업무를 뭐 등한시하고 뭐 일부 여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그때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법사위 그리고 뭐 국정감사 이런 데서 법무부 장관이 압도적으로 제압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 무차별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어제도 채널A에 출연해서 저도 제 공천이 취소되기 전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참 많은 소통을 했었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메시지에 대해 저더러 한동훈이 이제 그 장해찬에게 나서서 좀 방어해달라, 싸워달라 이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한동훈을 공격하라는데 한동훈은 직접 대응 안 하고 장해찬한테 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준석과 싸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도 말합니다. 장해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밖으로는 이준석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많이 하셨잖나. 그런데 뒤로는 저한테 이준석이 제기한 이슈에 대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이거 대응해달라, 싸워달라고 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준석이 당장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요즘은 이준석 상대하는 것도 외주를 주나 보다. 비아냥거리죠. 고발 사주도 아니고 대응 사주인가.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준석이 직접 반박하시면 되지 상당히 실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댓글팀이 있었다. 이것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이준석은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에게 사퇴하라.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했던 게 지금까지는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김경률을 사퇴시켜라 했는데 사퇴를 안 시키니까는 그러면은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물러나라 이렇게 됐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를 씹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문자를 비대위원장이 씹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게 자리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쪼잔한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 상황은 이게 제일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CBS 김규환 논설실장이 말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논란이 될 때부터 상당히 뭔가 공작 냄새가 나는 그렇게 출발을 했죠. 지난 7월 4일이죠. CBS 저녁에 하는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그 명품백 그 디올 파우치 수수 의혹 대응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동훈이 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이 1대1 장문의 문자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보내서 이 대국민 사과 그 등 당에서 요청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 처음에 폭로 비슷하게 했죠. 근데 이게 사실 이미 1월 달 그 문자를 보내고 했을 때 1월 달에 다 TV조선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제 뭐 입수를 해서 뭐 하나를 입수했는지 지금 5건인데 아마 하나를 입수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자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길다. 이제 여러 개다는 말을 안 하고 굉장히 길다. 그래서 핵심만 요약해서 재구성한 이미지를 띄우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 김규환 실장은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지난 1월 초에 이미 끝났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동훈 지금 그 후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을 할 때 그 사람 이렇게 부른다. 그 사람. 자, 이렇게 둘 사이가 완전히 멀어진 것처럼 그 사람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사실 찌라시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진위 여부는 모르는데 그런 걸 방송에서 막 이야기했다가 결정적으로 7월 4일 날 지금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죠.
일단 캠프, 그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김규환 씨가 이 방송에서 재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자 내용이 좀 사실과 다르다. 이런 그 본인들도 이제 문자를 확인을 했겠죠.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문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없는 말까지 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CBS에서 방송한 거에 지금 어제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월 19일에 오가 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김기환 논설실장이 뭐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건 이제 맥락상 뭐 그렇게 비슷한 것도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하면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CBS에서 공개된 데 포함을 시켰는데 재구성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원문에는 이게 없습니다.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든지 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원문에. 그런데 없는 것을 여기에서는 재구성했다고 띄워가지고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없는 내용을 갖다 끼웠죠. 뭐 다른 것과 뭐 착오가 일어나는지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김기환 논설실장이 그때 이 문자가 씹히고 나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 경로를 했다. 경로를 해서 결국은 121 사태로 이어졌다. 121. 그때 1월 21일에 물러나라. 그 이관섭 비서실장을 시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한 그 사태가 발생을 했다. 자, 그러니 김기환 논설실장은 배우자의 문자 메시지를 씹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죠. 사실과 다르죠. 자, 이 물러나라고 한 건 21일인데 그 앞에는 그러니까는 3번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1월 15일에 2번, 그리고 1월 19일에 1번. 그래서 물러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문자를 씹었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문자가 2번이나 더 있었죠. 23일에도 있었고 25일에도 있었고. 만약에 21일에 문자 때문에 그 씹었으니까 물러나라 막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안 보냈겠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문자를 보냈다. 그럼 물러나라고 한 건 왜 김경률을 사퇴시키지 않느냐. 김경률 사퇴,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가 17일에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물러나라고 한 이유도 어처구니 없는 다른 것으로 갖다 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좀 쪼잔한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여론을 조성을 했죠. 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촉발시킨 그 내용도 공개된 것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공작, 의도된 공작인지, 의도는 모르죠. 의도는 모르겠지만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짐작은 가지만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외부에서 불을 지른 것을 놓고 지금 보수 우파 진영 안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자, 이런 상황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든 원희룡이든 휴전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꼭 필요할 때가 있으면 이 진위를 가리되, 지금은 이재명으로부터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누가 책임자인지 그것을 가리는 경신을 하자. 이렇게 아젠다를 급히 바꾸지 않으면 정말 공멸로 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부에서 던진 폭탄으로 인해서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서로 총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까지는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송무권의 혼술이었습니다.